세상 공소리입니다. 오늘은 지역 이야기 동네 공소리를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머리가 약간 상태가 안 좋은데요. 아까 너무 더워서 머리를 꼬아서 올리고 있었더니 머리 정돈이 안 됩니다. 아무튼 진행하겠습니다. 요즘 공공 민간 할 거 없이 인사이동 시기입니다. 그래서 제 주변 분들은 많이 바빠 보이는데요. 저는 이 자리 그대로 있습니다. 오늘 인사이동 시기를 맞아 재미있는 동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 총선을 치른 바 있었죠. 국회에서 민주당이 다수석을 차지했고 우리나라는 거대 정당들이 대부분 좌석을 차지합니다. 또 미국도 비슷해요. 미국 대선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미국도 대선 후보는 거대 양당 중에 나오죠. 대선 후보들을 보면서 미국에 그리 인물이 없냐라는 말도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밖에 소수당은 거의 관심 받기 힘들죠. 이 거대 양당의 위주다 보니 당파주의가 센데요. 이는 대통령, 국회의원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작용하는데요. 이번에 광역기초의회는 하반기 의회 구성을 새롭게 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 기초의회 구성들이 바뀌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시의회를 보면서 제가 개그 프로를 안 보고 사는 이유를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왜냐면 동네 이야기로도 충분히 재밌거든요. 역시 정치 드라마. 코미디는 국회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지역에서도 있습니다. 우선 수원시의회 하반기 의장 구성을 설명하겠습니다. 수원시의회는 지난 2일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열어 19표를 얻은 무소속 의원이 시의회 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이날 국민의힘 18명의 의원들은 의장 선출 결과를 보고 야유와 함께 일제히 퇴장했다고 하네요. 거대 양당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무소속 의장 선출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더 들어봐 주십시오. 당초 시의회 의석수는 국힘당 20석, 민주당 16석, 진보당 1석으로 국힘이 원내 다수당이었습니다. 이에 다수당이 의장을 맡는 관례대로 국힘 4선 의원을 의장으로 내정하고 민주당은 부의장 후보를 내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힘 의원 2명이 탈당 후 민주당에 입당해 국힘과 민주당이 18대 18로 동수를 이루게 됩니다. 이 가운데 진보당 1석이 민주당 의장 선출에 힘을 실어주면서 상황이 반전됩니다. 이후 국힘과 민주당은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통해 이전과 정반대로 민주당의 의장 후보를 국힘이 부의장 후보를 내도록 최종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 의장 경선에 패배한 최고 다선 의원이 당일 탈당하면서 무소속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힘 18석, 민주당 17석, 진보당 1석, 무소속 1석이 되어버렸고 민주당에서 밀던 의장 후보가 아니라 탈당해버린 무소속 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무소속으로 의장이 된 분은 최다선 6선 의원인데요. 사실 관례적으로 다선 의원에게 의장 자리를 맡기기도 합니다만 수원시 의회도 젊어지고 있고 또 시대적으로 연령 경륜이 높다고 해서 예우만으로 최강자가 되는 세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할 만큼 했는데 할 수 있는 건 몽땅 다 하려는,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게 인간의 욕구인가 봅니다. 아무튼 수원시 의회만 이러한 불만과 갈등과 드라마가 펼쳐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옆 동네 오산시 의회도 굉장히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나오면서 소수당인 국힘에서 의장이 선출됐습니다. 그렇다면 비하인드는 무엇일까요? 우산시는 당초 민주당 5명, 국힘 2명으로 총 7명의 의원 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비례의원이 당선 무효형을 받고 후순위 비례가 정해지지 않아 현재 오산시 의회는 1명이 부족한 6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민주당 4명, 국힘 2명입니다. 그런데 이번 하반기 의장 선거에서 민주당 상반기 의장이 3표를, 국힘 의원도 3표로 3차례 투표 결과 동점을 기록하면서 의회 규칙에 따라 연장자인 국힘 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한 표를 국힘으로 던진 거죠. 그런데 이는 당을 초월한 아름다운 정치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 결과에 대해 3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다른 한 표를 행사한 의원을 향해 당규에 맞지 않는다며 비판하는 등 선출 이후에도 시끄러운 상황이 연출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애초 민주당은 의장 선출에 의견이 협치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위원장인 차지우 국회의원에게 결정을 위임했는데요. 그런데 의장 자리를 원하는 시의원들이 아닌 95년생의 초선 의원에게 의장 자리를 결정하면서 이에 반발한 민주당 의원 1명이 국힘과 결탁해 의장 자리를 노리게 된 거죠. 그런데 총 3차례 투표 과정에서 말찰 등이 계속되면서 결과적으로 국힘에서 의장이 탄생합니다. 내가 아니면 너도 안 돼일까요? 지역위원장의 뜻도 거스르는 건 내일 없이 오늘만 사는 걸까요? 이 시대에 보기 드문 아주 낭만적인 의외의 풍경입니다. 아무튼 수원시는 국힘 탈당 등으로 시작해 민주당 불협치로 탈당한 무소속 의장이 나왔고, 우산시는 민주당 내 불협치로 소수당 국힘 의장이 나왔습니다. 이는 당 내부에서조차 협치가 안 됨을 시사하죠. 이번에 수원시, 우산시 기초의회 상황을 보면서 당내에도 파벌이 존재한다는 것, 같은 방향성으로 하나의 당에 속해 있는 건 아니라는 것 등을 알 수 있었습니다. 비단 이러한 정치 드라마가 수원, 오산에만 있는 건 아니겠죠. 아주 많은 지역에서 안 봐도 비디오인 상황일 거라고 예상됩니다. 하반기 의회 구성. 무엇을 위한 행위인가? 내가 속한 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요직을 차지해 힘을 과시하는 것, 그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당 내든 의회 내부든 협치가 잘 안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불협치로 인해 불편한 앙금이나 생채기가 생겨서 그게 근본적인 의회 기능에 방해가 된다면 정말 큰 문제가 될 겁니다. 이제 막 하반기 의회가 새로 구성됐기 때문에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의장 선출건만이 갈등의 끝이라고 전망되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조례나 집행부 사업 등의 당 이익, 자이익 등에만 치중되어서 공공의 이익대로 되지 않는다면 정말 큰 문제겠죠. 뭐가 중헌디? 서로 허울만 있는 자존심과 그릇된 욕심을 버리고, 그러니까 인간의 어두운 본성을 행하거나 최소한 들키지 말아야죠. 당균이 뭐니 그런 거 중요하지 않고요. 시민들에게 신랄하게 욕망과 우매한 망각이 발각된 게 이번 시의회 하반기 원구성 과정의 가장 큰 문제 쟁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협치가 안 된다면 합치라도 해야죠.
같은 걷길이 안 되면 다른 걷길이라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원으로서 당규가 당근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바로 시민이 뽑은 선출직이라는 점. 니께 아니고 대리로 임명한 것이라는 점. 즉 집사라는 점 망각하지 않길, 지체 없이 교정하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 모두 구독, 좋아요, 러브 유 고맙습니다.